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약 인구가 14억 4,400만이 넘어가는 대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약 92%는 한족이고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그 틈만 나면은 역사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간도도 바로 중국이 일으키고 있는 역사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곳 중 하나인데요. 중국은 최근 만리장성을 새롭게 발표를 합니다. 원래 만리장성은 동쪽의 산해관에서 서쪽의 가역관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가 바로 그 만리장성인데, 이들이 이제 동쪽으로 더 확장을 시키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선 이제 뭐 저기 헤이룽장성의 무단장까지, 그리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하미까지 이렇게 연장을 시켜버렸는데요. 이 지역들은 문제는 과거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헤이룽장성 이 지역 자체가 과거 중국의 영토가 아니었고요.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지도들을 보면은 만리장성은 북한 땅 내에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역사 분쟁을 일으키는 데는 중국이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 중국이 우리나라와 역사 분쟁을 일으키는 간도 지역이 역사적으로 누구 땅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사 속의 간도, 제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시대에는요, 바로 고조선의 영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조선의 핵심 지역이 어디였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뭐 이 시기는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고고학적인 증거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은 고조선이 지배했던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로는 부여와 고구려가 초기 국가 시절에 활동하던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에 가서는 고구려가 핵심 영역으로 삼았던 곳이죠. 특히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 간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이 평양성에 있던 안동도부는 요동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간도 지역은 계속 이제 고구려를 지배하는 기구가 있고, 발해 시대에도 이 간도 지역은 서경, 중경 이런 수도들이 위치해 있으면서 발해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는요, 우리의 영토는 아니었는데요. 고려시대 때는 거란족의 근거지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여진족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그 여진족의 근거지였던 시절에는 여진족의 이 나중에 국가가 되는 금나라의 발상지가 바로 이 간도 지역이 되겠고요. 나중에 몽골 제국 시기에는 이 몽골 제국의 통치 권역으로서 역할하는 곳이 바로 이 간도 지역입니다. 근데 원간석기에는 이 지역에 요양행성이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다수의 고려인들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시기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다 거주했던 지역이고요. 이 요양행성에는 과 별개로 이제 심양왕이라는 직책이 생겨요. 몽골 제국 안에서 이 심양왕이라는 직책은 고려의 왕과 별개로 이 간도 지역을 포함한 이 만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과 그 후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심양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몽골 제국이 쇠퇴하던 공민왕태는 이 지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을 회복하고자 했던 목적 중 하나는 영토 획득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던 그 끌려간 고려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목적도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요, 여기가 바로 명청제국의 통치 권역에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군육진을 개척한 이후로 조선은 이 국경 밖에 이 간도 지역으로 진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여기에서 청나라의 이 여진족들이 나중에 후금을 세우게 되고 이들이 국가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은
청나라의 발상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은 여기를 아무도 살지 않는 봉금지대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으로 설정하다 보니까 조선인들이 산삼을 채취한다든지 생필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여러 활동들을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국경을 건너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는 바로 이 백두산 정계비라는 비석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바로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라는 겁니다. 서쪽을 경계선을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백두산 정계비는 백두산 자락의 해발 고도 대략 한 2200m 정도 지점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30년대쯤에 가면 이 비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완전히 파기가 된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가 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서쪽은 압록강으로 하고 동쪽은 토문강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죠. 근데 이제 조선 말에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한 이후에도 양국 백성들은 막 경계를 계속 넘는 거예요. 그리고 1860년대 이후로는 이 지역으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도 정치기에 계속되었던 삼정의 문란과 그리고 세도 정치가 끝난 이후에도 이 대원군 시절과 그 대원군 집권기를 지나간 그 시절에도 여전히 백성들에 대한 착취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자연재해까지 있으니까 이 조선의 그 지방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간도 지역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정부는 중국인들을 이주시키고 이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의 철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영토 문제가 또 생기는데 바로 이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을 둘러싼 대립이 생긴 겁니다. 백두산 정계비에서 서위 압록, 서쪽은 압록강으로 한다라는 거에서는 압록강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두산 기준으로 해서 이 서쪽 국경 지역은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근데 문제는 동쪽 국경입니다. 청나라는 이 토문강이라는 거는 두만강이다,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청나라의 주장이고요. 근데 조선은 아니다. 토문강은 숭화강의 지류에 있는 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주장대로만 한다면은요, 조선의 영토는 딱 한반도로만 규정이 됩니다. 청나라 주장대로는 딱 여기까지만 조선의 영토인데요. 만약에 조선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지역까지 다 조선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 토문강이 어디냐에 대한 게 명확하게 규정이 지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 만주 지역을 계속 노립니다. 왜냐면 블라디보스토크도 사실 겨울에 가면은 땅이 그 바다가 완전히 안 얼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도 얼기 때문에 부동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 지역을 계속 노리고요. 당시 이 1900년도, 1898년부터 1900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8개국 연합국의 일원으로 러시아가 참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만주에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은 이 만주 지역에서 군대는 이제 철수하고 조차 땅을 빌리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니까 이 지역은 청과 조선만의 문제가 아닌 러시아까지 끼어들어 있는 더 복잡한 문제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한제국은 거기에 현지 답사를 통해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고 변경 경무소를 설치해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제국이 우리 영토다라고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북변 간도관리사 혹은 그냥 간도관리사라고 하는데요. 그 직책에 이범윤 선생을 임명을 해서 함경도에 행정구역으로 편입을 하고 이 지역의 토지와 호구조사 그리고 조선인을 보호하고 조세징수 등의 역할을 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종실록에 나와 있는 이 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북간도는 우리나라 대한제국과 청나라 사이에 끼인 지역이다.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비어 있었다. 왜냐하면 청나라의 봉금 정책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한 고을 백성들이 이주해서 농사를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수만호에서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시찰관 이범윤을 그대로 관리로 임명해서 간도에 머물면서 사무를 맡아보게 해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범윤 이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서 사무를 맡아보게 해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네 국민들한테 하는 기본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조정해서 니네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고종이 오케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간도관리사로 이범윤 선생을 파견합니다. 또한 통감부에서도요. 이곳에 임시 간도 파출소를 설치해요. 통감부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은 경찰력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지역이 자신들의 영역이다라고 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통감부 또한. 근데 여기에 대해 청나라는 연길청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이미 행정 업무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지역에 4개 부대를 주둔을 시켜서 한국인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언제든지 국경 분쟁이 총질로까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1909년도에 가면은 이 문제가 우리의 뜻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해결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 줄여서 간도협약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간도협약의 주요 내용은요.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만주의 철도 보설권과 탄광 개발권을 획득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그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열차를 이용해가지고 만주 지역까지 쭉 진출하기 위해서 철도를 부설하고 그에 대한 관리권을 획득한 다음에 탄광 개발권도 얻는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지하 자원들을 이용해서 무기 만들고 이러는데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청나라는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조약의 내용에도 볼 수 있지만 토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 원천지에 있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해서 서걸수를 두 나라의 경계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겠다라는 걸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토문강 이북의 개간지에 한국 군민이 거주하는 것을 승인하도록 하는 이 3조. 이거는 간도 지역에 한국인들 있는 거 오케이 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한국 국민은 청나라의 법적 권한을 복종하고 청나라 지방관의 관할 재판을 귀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청나라 국민과 똑같이 해야 되고 청나라 국민들처럼 세금 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청나라 거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간도의 영유권은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청나라로 넘어간 이 간도 지역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었느냐? 이제 해방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여기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만주국을 수립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는요. 말기에 가면은 1945년대는 여기에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이 소련군은 여 지역에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 공산당한테 이 지역을 그대로 넘겨주고 일본 애들이 남기고 간 무기 그대로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국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 시기에는 이 지역으로까지 전쟁이 확전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중공군이 참전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 지역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성립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소분쟁이 터지니까 이제 전반적인 국경 문제를 점검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체결한 조약이 바로 조중변계조약입니다. 조중변계조약을 통해서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국경선을 완전히 확정을 해요. 베트남 천지는 중국이 45%, 45%, 그리고 북한이 55%를 가져가게 되고 압록강과 두만강에 있는 여러 가지 모래섬들도 북한과 중국이 나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민족의 명산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백두산을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통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조중변계조약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압록강에 배 띄워서 북한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조중변계조약 때문입니다. 조중변계조약이 아니었다라면은 여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법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정거 집단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이 있지 않고서는 북한 땅을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대로라면 갈 수 없으나 이때 북한이 중국에게 넘겼기 때문에 그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백두산, 압록강, 두만강을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체결한 이 조약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북이 통일된다라면은 그때는 이게 다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간도지역, 우리가 계속 역사를 누리고 살아왔으나 지금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조선족 자치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약 20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지역은 우리의 영토로 남아있을지 아니면은 중국의 영토로 남아있을지 그거는 나중에 역사 발전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